궁금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는 메시지 전략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조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도 됐지만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얼굴 보고 학술적인 정보가 교류가 되고 이 기회로 많은 배움의 어떤 그런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이제 많이 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나 주제를 잘 담고 있는 학술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채롭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타이틀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PR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다른 학회에서도 저희가 다루는 이슈를 함께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플랫폼으로 가짜 정보로 인해서 정보 출처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도 언론사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분야였습니다.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메시지 설득력이 전립선화 환자가 더 많이 오래 산다는 건데 그 확률이 102%. 셀프에 대한 것도 좋지만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문제 대상을 질문했었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 더블 다이아몬드 구조에서는 정확하게 엄격한 사례 분석을 한 건 아니고요. 생태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광고 쪽 연구 활발하게 되는 것처럼 SMCR이 여기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늘 세션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PR용으로 KCI 등재 후보지라도 돼야 되지 않겠냐. 최원찬 교수님이 3년을 하셨던 것 같은데 1,000만 원, 500만 원만 이렇게 주기 시작을 했는데 발간은 1년에 한 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충분히 이게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에디토리얼 보드의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에 나오는 일단 연구재단에서 그 평가를 또 대응할지에 대한 심사 판정 역행 같은 경우는 다양성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게 매번 또 다른 경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좀 약속도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 하반기 거의 해당 평가에서 이해관계는 사실 경영학을 빼놓고 저희가 ESG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 학술지 세션이었는데요.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같이 의논을 해주시고 회장님들도 여러 가지 지원을 또 약속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그 학술지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런 학술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진학자들도 많이 오고 또 세계적으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치고 상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뭐 팩트체크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높을수록 의도가 낮아질 것이다. 정의 어떤 효과가 아니라 부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Comparing how message appeals to the different regions, I paid attention, of course, to cross-cultural studies. 컬처가 어떤 의미였는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이제 플랫폼 거버넌스 아니면 앱스토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삼성이 또 결국 구글과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삶의 원동력 같은 것인데 어떻게 하면 동족들과 장기적인 관점의 갈등 관리를 할 수 있겠냐.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갈등인지 아니면 에너지 정책으로 파생된 이슈에 대한 갈등인지 종합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분명히 개인정보의 어떤 위험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그런 개인정보에 관련된 앱을 깔려고 하면 무조건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당시에는 헬스 어웨어니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셀프 모니터링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홍 교수님 논문도 그때 그 사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 논문도 다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외국 환경 영향으로 인해 인플루언서 이미지 평판 등 중천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대에 위반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윤리와 관련된 위기가 발생했을 때와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20대를 조사 대상자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주제가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만 들어가면 논문을 읽으면서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도 해당 국가의 언론을 통해서 리콜 원인과 문제 해결 과정을 상세히 알린 반면에 이 실험이 굉장히 궁금하고 다문화 청소년 이중문화 정체성 문제 해답되시길 위한 청춘국 아파트인데요. 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두 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글로벌 시대에서 이제 단일문제의 프레임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이중문화 정체성이라는 상막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확장할 수 있는 캠페인들이 계획되어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라고 하는 지역사회입니다. 얘를 어떻게 하면 더 확산시킬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는 도움이 없이도 이제 그게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려면 커넥트 센서에서 보면 아예 감절할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굉장히 몰입감 있게 체험을 하셨고 보시면 언론에서는 많이 대두가 되진 않았지만 양극단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을 같이 추천해주는 시스템도 개발을 하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2차 임원 면접의 영향 요인도 1위가 지원자의 자제 태도고요. 80% 정도 차지하고 있죠. 합쳐져서 어떻게 조직으로서 병원을 판단을 하게 되는가, 대화적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별점과 연결이 되는가. 정형외과 평점보다는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필로폰, 암피타민, 프로포폴 이런 것들은 향정신성 의약품 으로 이제 따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대마용인데 검색어가 많으니까 기사 수가 당연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PR 대행사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었고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까지 있었고 적용 가능한지 AI 기술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데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성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수용되는지 이 두 요인이 기술에 대한 태도를 통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읽어만 가도 별개의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 기업의 위기 대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이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다른 기대치와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광고와 컨텐츠 간에 허물어지는 와중에 이 말을 행동 타겟팅 광고로 바꿔야 되느냐, 알고리즘ik 광고로 바꿔야 되느냐 이게 논란이 아직 있는 주제인데 지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지 인터섹셔널리티라는 개념이 그 사회적인 편견, 건강에 관련된 것도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동네에 익숙한 편의점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이끌고 게임과도 사실은 콜라보 상품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죠. 이제 돈이 된다는 이유는 이제 열광을 한다는 얘기인데 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메시지를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면 2019년에 신작 발표를 하면서 플레이하고 있던 바로 그 게임이 바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진짜 시행착오,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제가 조직위원장이라는 역할은 제가 처음으로 맡아봐서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고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선배 교수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청중분들이 집중을 하셨고 깊이가 있고 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달아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는 만족한 어떤 그런 학술대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R학회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요.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이런 지식통 산업과 인식은 비교적 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휴리스틱적인 변수들을 연구에 넣었다면 조금 더 좀 풍부한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할지를 진단적 연구와 자기결정에서 그 변수가 들어갔을 때 얘네의 효과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이 연구를 지금 보다 보니까. 특성 신뢰도는 각각 프로과 알파 지수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얼른 누구도 없습니다. 중요하구나. 상호 교류하는 거 그리고
결국은 나는 완전히 내 자신을 속이고 내 이미지를 관리하려고만 하는 거. 과연 우리가 이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선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게 뭐냐? FMRI는 파운딩하는 가만히 별어주는 이미지 우리가 뇌의 기능적인 활성도를 측정하는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 지내는 시간이 당연히 FMRI 측정할 때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약간 이제 PR을 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도, 만족도 등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정보성과 오락성, 친밀성 세 가지 요인을 구성해서 소통성 이런 콘텐츠 속성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신뢰도도 그렇지만 그 공부가 많이 되는 분야인데 특히 이제 미디어 콘텐츠 소비는 콘텐츠를 제작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됐는데요. 하나의 그런 디지털 미디어 친구로 플랫폼들이 연결된 하나의現象그 와중에서 지자체 유튜브 PR 효과나 전략 실무적 탐의를 탐색해 보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고요. 많은 후속 연구자들이 이 연구 틀을 따라서 좀 후속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이제 일어났어요. 그 시간은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실무적인 좋은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현재도 타국의 언론 매체를 통한 공공 의견을 효과적으로 여기면서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개념의 어떤 요인이다 라고 좀 인식이 들었습니다. 기술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마케팅 영역에서 활약하는 존재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지나치게 닮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인플루언서를 좀 더 구분하고 또 그거의 차이점과 이상점 이런 것들을 또 한다고 하면 먼저 김범수 이슈의 민영선 부산대 연구팀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주목한 것은 부산 세계 박람회 종합 홍보 용역을 22년, 23년 총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공유해준 자리라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미지를 만들고 하는 시기라는 거죠. 세부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했던 이 말씀 주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도록 하는데 될 수도 있고 생성형 AI, 특히 챗GPT와 관련된 내용을 좀 브로드하게 말씀드리고 모여가지고 GPT를 만드는 거죠. 상당히 비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서야 되죠. SMCR 중에서 S와 M에 관련된 표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 세션에 전부 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5개 광고에도 도입될 수 있다. 이들은 틈이 보이면 광고가 지금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국회에서 삼성 AI로 발표하는 세 번째입니다. 인간성, 진화 뭐 이런 거랑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거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사례들이 하나 더 추가될 공공커뮤니케이션과 공공외교라는 전공을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쟁점도 다양한데요. 에너지 위기 인식을 위험 객관주의가 아닌 위험 걱정주의 인식하고 대중이라는 대표는 어떻게 될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 고생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 칭찬을 드립니다. 이 피치프레이즈가 속도는 첫 번째는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간단하게 전달하자는 것이었고, 하지만 보실 후에는 인지도에 대한 양서가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PR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분야를 총망라하기 위해 7개에서 12개의 연구회로 증정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촘촘하게 학교 운영 잘 하셨다라는 대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네. 상은 한국 PR 공문교사 할 때 그때 PR협회에서 연수로 왔어. PR학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유선욱 교수님이 당선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애정했던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 정리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모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도 연구실로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크래프트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의 홍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난 언제쯤 저런 멘트를 할 수 있을까? 저런 석학이 될까? 그런데 제가 오늘 희한하게 쉬만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학자들의 어떤 문제에서 고민하는지 좀 살펴봤어요. 저희는 다룰 수 없는 이슈, 예를 들자면 마약의 문제라든가 IRB 문제라든가 해외 학자들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시아에서 처음 만들어진 PR 학회가 해외의 전반적인 PR 트렌드라든가 또 세계화의 관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시아의 PR 학회가 세계의 PR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 PR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세계화된 미래를 위하여 PR 학회 글로벌화를 위해서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